연애한 지는 3년 되었고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부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비 신부였죠.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엄마는 옆에서 격리처럼 조금 도와주시면서 저는 그동안 유복하게 자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엄마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셨습니다. 천상 여자이셨던 엄마는 사업을 하시면서 성격이 여장부처럼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을 부리면서 일을 해야 했고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하니 다 헤쳐나가야 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제일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원래 대학을 외국으로 진학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계셨을 때 응원 많이 해주셨고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는데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없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마음 한구석 허전한 것뿐이지. 윤서 너는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엄마는 저에게 계획대로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 취업도 잘했습니다. 이게 다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엄마 덕분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취업을 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다. 맞아. 그래서 난 정말 엄마한테 잘하고 살아야 돼. 제 집안 사정을 얘기하니 남자친구도 자기 얘기를 해줬는데요. 남친의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퇴직 후 전업주부로 평생을 사신 어머니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남친에게는 누나도 한 명 있다고 했는데 20살이 되었을 때 독립을 해서 현재는 따로 나가 산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따로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는데 자기 누나는 지방에서 사느라 왕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나니 저희는 뭔가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 3년을 큰 다툼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 우리 누나는 못 올 거야. 그래도 이런 날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따로 나가 살면서 나도 얼굴 보기 힘들어. 누나가 사업하는데 바쁜가 봐. 그래서 내일 상견례 때는 못 나가지만 따로 시간 내서 보자고 하더라. 누나랑 통화는 했어. 그래서 상견례 날에는 저와 엄마,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서로 식사도 잘했고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얘기도 잘 통해서 정말 완벽한 하루라고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이상하네. 어디서 봤더라? 아까부터 왜 그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엄마는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오는 내내 누군지 생각이 안 난다며 답답해 했는데 대체 누구 때문이냐고 하니 예비 시모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어디서 봤다는 거야? 이 동네에서 사신 분도 아닌데? 그걸 이 엄마도 모르겠다는 거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야? 그냥 뭐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아우, 정말 답답하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엄마는 며칠간 계속 답답해 하시다가 계속 생각이 안 나니 그냥 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와 남친은 상견례를 했어도 아직 결혼 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급하게 뭘 알아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집을 구해야 살림살이도 장만하는 건데 집을 구하긴 너무 일러서 시간이 남은 천천히 부동산에 가서 시세 정도만 알아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금방이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 없이 그저 연애만 할 땐 시간이 느리게만 가는 것 같았는데
결혼 날짜 잡고 나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 알아보고 적당한 집으로 계약도 했습니다. 머리랑 화장 그리고 드레스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식장으로 진작에 예약해 두었고 신혼여행도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고 해서 식장 예약할 때 신혼여행도 바로 결정했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정말 잘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게 사셨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저희 엄마를 유독 챙기더라고요. 퇴근하고 둘이 만나 밥이라도 먹고 나면 맛있다면서 따로 포장해서 엄마한테 드리라고 하거나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꼭 집에 들러서 엄마를 만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늘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도 장모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 아니, 잘 지낼 거야. 그래주면 나야 좋지. 두고 봐라. 장모님이 자기보다 나를 더 좋아하게 될걸?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뭐? 네가 내 속 썩이면 장모님한테 그대로 다 이를 거야. 뭐야 유치하게. 그 정도로 친하게 지낼 거라는 말이지. 이상하게 장모님이 편하고 좋단 말이야? 나도 잘할게. 어머님한테. 뭘 바라고 한 말은 아닌데. 자기가 그럴 거라고 해서가 아니라 너도 어머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잖아. 난 고부 갈등 이런 거 싫어서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잘해줘야 해? 알았지? 당연하지. 나만 믿어. 이러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엄마도 남자친구의 이런 면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 마지막 명절이라 당연히 엄마와 집에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면 명절에 볼 일도 거의 없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우리 집에서 자보겠어. 명절 때 왜 볼 일이 없어. 시댁 가야지.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나한테도 결혼하고 나면 내 가정만 잘 챙기고 살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엄마네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건 어때? 보니까 이번 명절 때 연휴 길던데 딱 하루만 우리 집에서 보내자. 응? 그래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명절 때 연휴도 기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들 많다면서 예비 시모도 그런가 보다 하시더라고요. 암튼 시댁에 갈 일이 없으면 그만큼 친정에 가는 날이 많게 되니 가서 하루 자고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얼마 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모 올라온다는 거야? 이번에 시간 된다고 그러네. 그럼 이모 보고 갈 수 있겠네? 며칠 지내다가 간다고 했으니까 다녀와서 봐도 되지 뭐. 제가 예비시댁에 가는 날 이모가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맞지 않아 못 보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모는 오후나 되어서야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바로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도착하는 대로 바로 드리려고 선물도 챙겨주셨고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예비시모가 무척이나 반겨주셨는데요. 듣던 대로 집이 크고 좋았습니다. 온다고 며칠 전부터 청소도 싹 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런데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야? 괜히 부담만 준 것 같잖아. 그래도 처음 오는 건데 그냥 올 수는 없죠. 이건 저희 엄마가 챙겨주신 거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산 거예요. 어머님이 스카프 좋아하신다고 해서. 우리 상진이가 눈치 없게 얘기한 거지? 내가 왜 눈치가 없어. 엄마 스카프 좋아하는 거 맞잖아. 그렇게 대답하면 꼭 사라는 것처럼 들리잖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없다고 해야지. 아, 그런 거였어? 난 몰랐지. 우리 아들이 이래. 앞으로 결혼해서 잘 하려나 모르겠다. 예비 시모는 혹시나 제가 불편할까 봐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솔직히 편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날 맛있는 밥도 먹고 직접 만드셨다는 육포에 신기해하면서 또 동네 한 바퀴도 돌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금방이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일찍 주무신다고 했고 그래서 저도 작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려는데 그때 딱 맞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는데 뭐야. 나도 엄마한테 바로 문자하려고 했는데 어쩜. 윤서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옆에 누구 있어? 아니, 방에 나 혼자. 왜? 그럼 조용히 엄마 말 들어.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통화 소리 들리지 않게 말하지 말고 엄마 말만 들어. 너 지금 당장 가방 싸. 가방은 왜? 글쎄, 엄마 말 들으라니까. 갑자기 이러니 답답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알려줘야 가방을 싸든 말든 하잖아요.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듣기만 하라고 하니 더 답답했던 저는 조용히 속삭이듯 얘기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는데, 너 지금 거기서 당장 도망쳐야 해. 이때 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저는 바로 가방을 챙겨 몰래 예비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저는 택시를 불러서 탔는데 집으로 가는 중에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택시 탔어? 지금 택시야. 누구 쫓아오는 사람 없지? 없어. 성진이도 낮에 이것저것 하느라 코 골고 자고 있어서 내가 나온 줄 모를 거야. 알면 지금쯤 전화했겠지. 어머님은 진작에 피곤하다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래, 알았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엄마랑 계속 통화하자. 저는 이날 집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된다며 전화도 안 끊고 집 근처까지 택시가 거의 도착하자 엄마가 나와 계신 게 보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들어가자. 얼른! 정확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으니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또 이모의 얘기를 듣고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이모, 아니 이게... 앉아봐. 정말 중요한 얘기야. 하루만 자고 오는 건데 집에 와서 해도 되는 얘기 아니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엄마는 심장이 두근댄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모가 대신 얘기해 주셨는데 뭐라고? 그거 정말 확실해? 확실해. 그러니까 거기 주소 좀 줘봐. 오늘 갔던 그 집 말이야. 제가 오전에 남자친구와 집을 나서고 오후에 이모가 왔다고 했는데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견례 때는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엄마가 또 생각이 나셨던 거죠. 그날도 집에 와서 내내 어디서 본 것 같다면서 생각이 나지 않아 답답해 하셨는데 그날 본 예비 시모의 인상착의를 이모에게 얘기하니 이모가 그 여자라고 한 거였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누군데? 너는 모르겠지만 8년 전에 우리한테 크게 사기친 부부가 있었어. 부부? 그래.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복잡해도 되니까 다 말해봐. 얼른. 엄마 이모의 말을 들어보면 예비 시부모님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엄마한테 사기를 쳤는데 더 정확히는 외삼촌이 친구 소개로 예비 시부모님을 엄마와 이모에게 소개해서 다 같이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제가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외삼촌은 평소에도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종종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한테 새로운 투자 얘기를 듣고 솔깃하신 거였습니다. 이번엔 꽤 괜찮은 투자처라 생각하셨는지 엄마 이모에게도 투자 한번 해보지 않겠냐며 권유를 하셨다고 했죠.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사업을 이어서 하면서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의 말이니 한번 드러나보자 싶어서 이모와 함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외삼촌이 투자를 잘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걸 봤기에 믿고 나간 자리였다고 했는데요. 그때 다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 여자 얼굴이랑 헤어스타일이 특이해서 한참을 쳐다봤어. 얼굴에 그 흉터 자국이 정말 선명했거든. 칼로 그은 것처럼 이마 쪽에. 맞아, 그랬었지. 너무 쳐다봐서 내가 눈치도 좀 줬고. 그런데 그 여자는 말을 거의 안 했고 옆에 있던 그 여자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아주 막힘없이 술술 얘기한 게 기억이 나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고 그날 이후 여러 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외삼촌도 자기 친구가 소개해 준 거지만 그래도 함부로 큰 돈을 건넬 수는 없으니 자세한 얘기도 들어봐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투자한다고 돈을 보냈다는데 돈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비시모 쪽에서 돈만 받고 투자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엄마와 이모는 이때까지만 해도 외삼촌만 믿고 있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정작 외삼촌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연락하고 또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잠적을 했다네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마 이모도 어떡하냐고 난리가 났는데 외삼촌이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에 엄마도 이모도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 외삼촌이 예비시모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만나고 왔다며 엄마와 이모에게 돈을 돌려주더랍니다. 그럼 엄마랑 이모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닌 거잖아. 돈 돌려받았다며? 그 돈은 엄마랑 이모가 투자한다고 보냈던 그 돈이 아니었어. 우리도 처음엔 돌려받았구나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외삼촌이 돈을 못 받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 거야. 엄마와 이모가 돈을 돌려받았으니 일이 그래도 해결된 건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그날 이후 외삼촌한테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해서 찾아가 본 거죠. 그때 아셨답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외삼촌이라 엄마와 이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인 돈으로 해결하신 거라고 말이죠. 이 얘기는 외삼촌이 아닌 외숙모한테 들었다는데 그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혼났어요.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외삼촌이 한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건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비시모를 겨우 찾아내서 돈 달라고 찾아갔는데 조폭들인지 뭔지 몸에 문신도 하고 덩치도 큰 사람 몇 명이 무섭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예비시부도 있었다고 했고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하니 돈 들고 튄 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하고 잡혀도 돈은 받기 힘들다는 걸 알고 직접 가서 받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이모가 이 얘기를 외숙모에게 전해 들으시고는 조폭 얘기도 생각이 나셨는지 그래서 저한테 몰래 도망쳐 나오라고 한 거였습니다. 혹시나 또 무서운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럼 결국엔 아무도 그때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거네? 그렇지. 돈 보낸 증거는? 증거는 있고? 돈 보낸 기록이야 있지. 아니 그럼 신고하면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해. 뭘 확실하게 해야 해? 이모가 일단 시간도 흐르고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섣불리 나서서 그때 일 들췄다가 만에 하나 아니라고 하면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래저래 일이 복잡해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이날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엄마의 기억으로 정말 예비시모가 맞다면 상견례장에서 본 예비시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 예비시부모님과 같이 만났다고 했으니 엄마가 예비시부도 함께 언급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일단 늦었으니 엄마는 저한테 잠 좀 자라고 했지만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다급하게 전화해놓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니 속이 터졌죠. 예상대로 새벽에 제가 없어진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새벽까지 눈 뜨고 한숨만 쉬다가 저도 꾸벅꾸벅 졸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윤서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디야 지금? 나 지금 집. 뭐? 대체 언제 간 거야? 말도 없이. 그게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그랬어. 미안해. 무슨 일인데?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좀 자고 있길래 얘기 못하고 그냥 나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경우야? 하루 자고 아침에 밥 먹기로 해놓고 말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냐? 엄마도 지금 화 많이 나셨어. 정말? 잠깐만, 엄마 바꿀 테니까 직접 말씀드려.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화가 단단히 났다면서 제 전화를 안 받겠다고 했답니다. 어쩌냐. 엄마가 네 전화 안 받겠다는데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난리다. 뭐? 정말? 아이 그러니까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설마 우리 집 불편했어? 그래서 몰래 밤에 도망이라도 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유를 확실하게 말해. 솔직히 이건 아니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너네 집 가서 하루 자기로 했는데 한밤중에 말도 없이 짐 싹 챙겨서 사라졌으면 너라면 이해하겠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만 보면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행동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엄마는 혹시나 그때 외삼촌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정확하게 알고 난 뒤 움직이려고 저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말도 못하고 있었죠. 명절 연휴 내내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조용히 보낸 저는 출근 후 남자친구가 만나자는 연락도 피했습니다. 엄마의 이모에게 들은 얘기 때문도 있었지만 그보다 이번 일로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한동안 제가 예비 시댁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고 남자친구에게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은 건 이모가 흥신소에 따로 알아보느라 시간이 필요해서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뭔가 찝찝한 일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남자친구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들으면서 저는 지난 사기 사건과 별개로 남자친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는데 본인도 답답하고 저한테 화나니까 화를 내는 건 이해했지만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아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다고 하시더라. 가정교육 개판이라고. 저는 물론 저희 엄마까지 욕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한 행동이 남자친구와 예비시댁에서는 충분히 오해하고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욕을 먹으며 혼자 시간을 버텼습니다. 저한테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던 건 남자친구 말고 예비 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선호? 내가 주변에 며느리 될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애인지 모른다면서 칭찬도 해놓고 그날도 네가 하루 자고 간다고 해서 다음날 손님도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가 없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졌는지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서 잘 모르는 거니? 어쩜 행동을 그따위로 하니? 이런 막말을 듣게 되니 꼭 그 사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씩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게 그들의 본 모습, 본 성격이었던 거죠. 자기 엄마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남자친구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계속 저한테 너무했다며 자기 엄마가 기분 풀릴 때까지 욕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시모와 남친 모두 본인 화가 풀릴 때까지 저한테 막말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드디어 알아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엄마와 이모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사실 살면서 엄마도 저도 그리고 이모도 이런 곳에 뭔가 의뢰를 해서 알아본다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제 인생이 달린 문제고, 외삼촌도 그 사건 이후로 쓰러져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기에 확인할 건 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보게 된 거였습니다. 따로 조사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그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은 예비시모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늘 같이 붙어 다니던 예비시부도 한 패가 맞았고요. 예비시모는 지인을 통해서 본인의 친구나 지인들의 금전 상황,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식으로 돈을 받은 다음 잠적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사기를 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미 전과도 있다고 했고요. 그 일 이후로 개명도 하고 성형까지 한 바람에 엄마가 예비시모를 눈앞에서 보고도 한 번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이 그 당시 충격으로 쓰러지고 엄마와 이모도 사기당한 걸 알고 난 뒤에 다시 신고를 해보려고 했다는데 외삼촌이 다 알아서 한다는 말에 시간만 보내고 흐지부지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예비시부 되는 사람이 무섭게 하니 가족 생각해서 선뜻 나서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중간에서 연결해준 외삼촌의 친구라는 사람과 그 가족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알아보니 그 당시 예비시모 옆에서 같이 사기를 치던 예비시부는 그 사기를 치고 얼마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지금 예비시모 옆에 계시는 분이 당연히 남친의 친아버지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여기서 더 기막힌 건 남자친구도 사기에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부모가 사기칠 때 자식 모르게 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남자친구도 같이 사기를 친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교도소에도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지 전과도 있다고 했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결혼할 상대가 전과자라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지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속이고 앞으로도 평생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살아갈 생각이었을 텐데 살다가 내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이지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난 뒤 저는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온 가족이 사기를 치고 전과까지 있는데 도저히 사랑으로 이겨낼 그럴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외삼촌 쓰러지게 하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면 이건 뭐 말 다 했죠. 이 얘기는 외삼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외삼촌을 때리고 무섭게 협박까지 했던 사람은 예비 시부였다는데 알고 보니 사고로 세상을 두고 없다는 말에 외삼촌도 이번엔 제대로 신고하자고 하셨답니다. 아무래도 그 사건에 대한 증거는 외삼촌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 엄마나 이모 그리고 저 역시 외삼촌이 나서주는 게 더 좋았습니다. 얼마 뒤 외삼촌은 변호사도 알아봤고 경찰에 신고도 하셨습니다. 혹시나 남자친구에게 제가 괜히 그때 일을 꺼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가 다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남친과 또 예비 시모에게 욕만 먹으며 입을 닫고 있었는데요. 외삼촌의 신고로 예비 시모가 경찰서에 잡히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더 화를 냈습니다. 너까지나 힘들게 하지 마. 우리 엄마 일로 충분히 힘드니까.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암튼 안 좋은 일로 지금 엄마가 힘들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하고 그때 왜 그랬는지 얘기 좀 해. 우리 결혼 안 해? 날짜 다가오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너라도 내 옆에서 좀 힘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했던 것들이 하나씩 진실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남은 정도 다 떨어져 나가 버렸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 얘기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전화로 얘기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만나서 정리할 건 해야 했습니다. 그럼 지용 오빠랑 같이 가, 어? 같이 가서 어떻게 얘기해? 지용이는 밖에서 따로 기다리면 되잖아. 요즘 세상 무서운데 어딜 혼자 가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 전과도 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아빠와 함께 사기를 칠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때리거나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키는 저와 비슷했고 무엇보다 저보다 더 말랐거든요. 이번 일이 밝혀지기 전에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놀러 오면 엄마가 살 좀 쪄야 한다면서 밭도 많이 주시고 그랬습니다. 덩치로 보면 제가 이길 것만 같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남자라며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귀엽고 친척 오빠와 같이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 후 친척 오빠는 야외 테이블에 따로 온 손님처럼 앉아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잘 지냈냐? 난 잘 못 지냈어. 어머님 지금 어디 계셔? 어? 무슨 일 생겼다며? 집에 계시는 거야? 아니, 어디 좀 가셨어. 저한테는 차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은 못했겠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냐고 하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상한 점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뭐? 아버님 말이야. 친아버지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내가 너네 본가에 갔을 때 자기 전에 책상 서랍 열어봤는데 액자가 하나 있더라? 액자? 무슨 액자? 가족 사진이던데? 그런데 어머님하고 너하고 둘만 찍은 사진이었어. 아버님은 없고. 그거야. 엄마가 나랑 둘이 찍고 싶다고 해서. 그럼 가족 사진 봐봐. 아버님도 같이 찍은 사진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계속 물어보자 남자친구는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실은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내 친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사고? 뺑소니였는데 가슴 아픈 일이라 얘기하기 싫어서 말 안 했던 거야. 그리고 아버지라고 소개한 그분은 엄마가 따로 만나시는 분이고 두 분이 같이 사신 지는 꽤 됐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한 거야. 괜히 복잡한 가정사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이혼도 아니고 사별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걸 내가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저렇게 두 분 같이 살고 계시지만 상황 봐서 두 분도 재혼하실 거야. 그렇게 되면 나한테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너 설마 이것 때문에 그날 그렇게 도망친 거였어? 이게 대체 뭐라고? 엄마가 상견례 날 예비 시부모를 다 보고도 유독 예비 시모만 가지고 어디서 봤다고 했던 게 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같이 사기를 쳤던 남친의 진짜 생부는 이미 세상에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으니 엄마가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굳이 저에게 얘기하지 않은 걸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저를 속였으니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전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왜? 우리 결혼 전에 서로 투명하게 다 공개하자. 어때? 뭘 공개하자는 건데? 작년에 결혼한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결혼 전에 떼볼 수 있는 건 다 떼보라고. 그게 뭔 소리야? 너한테는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슬픈 기억 때문이라고 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네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리고 꼭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서로 알 거 다 알고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 안 그래? 등본과 초본으로 결혼과 관련된 신원 확인과 또 건강 이력서, 전과 기록까지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할 상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 순간 기분이 좀 나쁠지언정 숨기는 게 없으니 기분 좋게 다 오픈했을 겁니다. 또 일방적으로 제가 남자친구한테만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서로 다 보여주자고 했으니 저 역시 모든 걸 다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자기를 의심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여태 나 어떻게 만났냐? 내가 너 만나면서 무슨 바람을 피웠냐 뭘 했냐? 그런데 기록을 보자고? 참나. 그래.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결혼 전에 다들 이렇게 한대.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아야 하는 병이라도 있는 거야? 뭐? 병? 그래. 우리는 우리지. 왜 남하고 비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서로 오픈하고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면 되는데 그걸 왜 나한테까지 말해? 솔직히 말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있긴 뭐가 있어. 나 그런 거 없는데? 결혼한 적도 없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또 전과 기록도 없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럼 됐네. 맞교환하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집 남편이 암에 걸렸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암에 걸린 건지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태였던 거지. 재발이 된 걸 알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한 거고 그걸 숨긴 거였는데 병원비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야? 솔직히 저도 이날 제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이없고 기분이 나쁠 만한 얘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기당해 힘들어했던 가족들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고 그때 사기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억울하게 잡혀간 것도 아니고 그동안 사기친 걸로 조사받고 있으니 보나마나 실형 확정일 텐데 언젠가 저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할지 그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요. 계속 거부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한가 보다. 나는 분명 다 오픈할 수 있다고 했을 텐데.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존심이라도 상한 건지 알겠다며 일어났는데 서류 준비해서 보여준다며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좀 급했을 겁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게 되면 결혼은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니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걸 해주고 일단 결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쏙 빼고 가져왔더라고요. 전과 기록이요. 제가 알기론 남자친구도 전과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건 건강검진 내역서랑 대학교 졸업장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끝까지 이래? 난 다 보여줬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뭘 그런 것까지 보려고 그래. 당연히 깨끗하지. 그럼 보여줘. 아 정말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네가 어제 아픈 거 속이고 결혼했다는 그 얘기한 걸 보면 너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나 건강해. 건강하면 됐지 뭐. 내가 학벌 속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긴 그만하고 우리 결혼 준비나 마저 하자. 하지만 며칠 뒤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곳은 다름이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남친의 엄마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기에 처음은 외삼촌과 외숙모, 그리고 외삼촌의 친구, 그 다음은 저희 엄마와 이모였어요. 엄마가 경찰서에 가는 날 저도 따라갔는데 마침 남자친구도 거기 와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놀라는 연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윤서야. 아마 남자친구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기 엄마가 사기를 쳐서 조사받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피해자로 저희 가족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설마 우리 집에 사기친 사람이 너네 엄마였어? 아니 그게... 와, 그럼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한 게 이거였냐?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한텐 제대로 말도 안 했던 거고? 나 정말 몰랐어.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 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외삼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냐?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거기다 화병까지.
이날 남자친구는 엄마와 이모 그리고 제 앞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자기도 몰랐다며 발뺌을 했는데요.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남자친구도 함께 사기를 쳤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으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건데 모를 수가 없죠.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남한테 사기치고 다니는지 정말 몰랐다고. 아이씨, 엄마는 이런 일로 아들 인생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왜? 어쩔 거야 이제. 내 인생 어쩔 거냐고. 둘이 짝이라도 한 건지, 그래도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 하나는 살려보겠다고 저러는 건지 똑같이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거짓말도 큰 문제였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여기에 심취해서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그래도 자식 하나 먹여 살려보겠다고. 엄마랑 영 끊자. 서로 남처럼 살자고. 너는 네 인생 살아. 이 말에 남친은 윤서야, 들었지? 나도 사기꾼 엄마 싫어. 이제부터 영 끊고 살기로 했으니까 우리 예정대로 결혼하자. 어? 하지만 이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남자친구를 말없이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고, 남친은 제 표정이 열이 받았는지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본인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 뭐 이런 것 같았죠. 그러다 난동을 부리는 남자친구를 경찰들이 말리면서 남친이 경찰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남자친구도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전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몰래 뒷조사를 해서 알아낸 걸 남자친구가 알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꼭 위험한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기친 사람들이니 그걸로 명예훼손이니 뭐니 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했을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이런 일로 사실이 다 밝혀진 게 되어버렸으니 남친은 저나 엄마나 그리고 이모까지 탓할 수 없었고 본인 행동만 자책할 뿐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물론 남자친구도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남친은 결혼을 약속하고 돈만 받고 고소당한 일도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저에게 윤서야, 너한테는 진심이었어. 정말이야. 그럼 내가 너한테도 사기를 쳤겠지. 돈 달라고 했겠지. 그런데 아니잖아. 내가 어디 너한테 그랬어? 그리고 나 정말 너랑 결혼해서 마음 잡고 조용히 살 생각이었다고. 진짜야. 그럼 나는? 어? 너는 그렇게 다 속이고 조용히 살면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살아야 하는 나는 뭔데? 나는 무슨 죄냐고. 그것도 사기야. 윤서야. 정말 이때 뺨이라도 제 속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싶었지만 경찰서라서 참았습니다. 너네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하긴 피해자 신경이나 썼겠어? 사기나 치고 살면서?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 다른 사람 속에서 사기쳐서 번 돈으로 그 좋은 대학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도 그 돈으로 하려고 한 거고. 아니야. 우리 결혼은 회사 다니면서 내가 벌어 모은 돈이야. 너도 알잖아. 내가 회사에서 연봉 얼만지. 네가 회사에서 얼마를 받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내가 너랑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우리 파혼이라고. 윤서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고 미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차라리 잘 됐네. 뭐가 잘 됐다는 건데? 너 같은 진흙탕에 빠져나온 건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우리 아빠는 살면서 공부 좀 못하고 돈은 좀 못 벌어도 남한테 피해주면 사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분인데 너랑 나는 처음부터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네. 이날 남자친구는 저한테 속여서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또 그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동안 사기친 게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상견례장에서 저희 엄마는 알아보고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였어요. 저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전 남친 엄마는 또 사기를 쳤는지 이번에 경찰에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돈부터 받았는데 경찰서에 있으니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알아보니 조사를 받는다는 말에 자기들도 사기를 당했구나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신고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바로 벌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기간도 길고 또 재판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직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외삼촌은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서 감옥에 넣고 말겠다고 하셨어요. 돈을 돌려받은 것도 중요했지만 그렇게 남한테 사기치고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외삼촌이 그 돈 없다고 힘들게 사신 것도 아니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사기당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속이 쓰린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 소송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쓴 돈도 적지 않았거든요. 계약한 거 다 취소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위약금도 나오게 될 텐데 그건 남자친구가 다 알아서 해결할 일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본인 처지가 심각한 걸 알아서인지 제가 결혼 준비하며 쓴 돈은 그래도 순순히 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친도 처벌은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난동 부린 것도 있었고 자기 엄마가 사기칠 때 연루가 되었다는 게 밝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하나 더 알게 된 건 바로 전 남친의 누나였는데 그런 사기꾼 집안에서도 정상인은 있더라고요. 그 누나라는 사람은 자기 부모와 남동생이 사기치는 걸 알게 되면서 연 끊고 나가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저 성인이 되어서 독립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전 남친의 엄마가 조사받게 되면서 함께 동거하고 있던 그 남자도 조용히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과거가 영원히 사라질 거라 생각한 걸까요? 그걸 바랬다면 자기 아들 결혼 앞두고 사기를 치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최근 외삼촌께 들은 얘기로 전 남친 엄마는 실형이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었으니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저는 전 남친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친도 처벌 대상이라 저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죠. 혹시라도 나중에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다면 당연히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번 일로 충격을 참 많이 받아서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